하면은 못 사는 사람, 국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까지 가면은 막 그거는 석가나 예수나 공자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민족주의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충이죠. 충을 구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가장 우리가 높게 키워야 된다. 높게 길러야 된다.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속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하는 것보다 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전우를 위해서 죽은 이 전사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천안함 전사자 이 46명은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계속 우리가 길이 가야 할 길을 섭니다. 이렇게 그 새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를 보고. 김정일의 비자금 이야기는 뭐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특히 월간조선에서 김정일의 비자금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주 많이 모여있죠, 월간조선에. 이게 김정일의 급소다. 이 비자금이라는 게 김정일의 급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 딱 있었습니다.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BDA라는 은행이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에요. 아주 작은 은행입니다. 작은 은행. 우리로 말하면은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작은 은행이에요. 작은 은행인데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 사람들 거래를 잘 도와주지 않는데 요 은행만 이상하게 북한 사람들 돈 맡기면 다 받아주고 이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했어요. 요거를 잘 알게 된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이 북한 돈이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걸 돌려가지고 만든 범죄 자금을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그래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직접 마카오 은행에 대해서 이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주권 하에 있으니까. 다만 너 은행하고 미국 은행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은행이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금융은 미국 사람들이 압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달러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는 은행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황당하게 된 이 김정일이가 그 뒤에 한 1년 동안 아주 코너에 몰렸어요. 대북 제재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것이 그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혼내준 겁니다. 그 조치가 취해진 한 달 후에 이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에이펙 회의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노무현 부시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부탁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한테 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는 좀 풀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분 하면 될 텐데 여러 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화를 내서, 그러면 한국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렇게 아주 거칠게 반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석을 했던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나중에 퇴임한 뒤에 이야기하기를 자기 외교관 경험에 따르면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 최악의. 그렇게 노무현 이가 김정일 변호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결국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돌파구로서 한 게 그 이듬해 2006년 7월에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어요. 이때 미국이 잘 못했어요. 그러면 잘 됐다. 우리는 금융제재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미국이 직접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우린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융제재를 풀어주어 버렸습니다. 풀어주고 2007년 초에 풀어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1년 한 남짓 하다가 요 효과가 좀 약화됐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북한 돈을 취급해 주겠다는 은행이 세계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다니면서 이 송금이 안 되니까 현금 들고 다니면서 뭐 거래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작년에 실험하고 원래 천안함 침몰시킨 다음에 미국에서 요것보다도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김정일 비자금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것을 묶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한참 이 공작이나 정책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마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의 은행에 들어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그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김정일의 비자금은 그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무역을 해서 번 돈을 북한 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집어넣어 놓은 돈이에요. 이게 당연히 북한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에요. 주로 이 금을 팔고 또 금도 이 사금을 채취를 해가지고 팔고 버섯 팔고 무기 팔고 한 것 중에서 북한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지금 잠겨있는 돈에 대해서는 액수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고로 치면 40억 달러다. 최저로 잡아도 한 20억 달러,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그래서 이제 40억 달러 설이 뭐 통설처럼 되어 있는데 누구도 확인을 하지 못했죠. 이 돈은 그동안에 어떻게 쓰였느냐, 무기 구입, 핵 개발 자금, 그리고 간첩 보냈는데 이런 데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요 계좌에 돈을 넣어준 사람 중에는 한국의 기업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북한 경제에서 돌아다녀야 북한이 경제가 잘 될 텐데 요게 해외에 딱 빼돌려져 있으니까 요 분만큼은 북한 경제가 멍이 든 거죠. 또 이것은 이 돈을 버는 데는 북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갔어요. 사금 캔다고 송이버섯 캔다고 얼마나 욕받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인민경제로 들어가야 될 게 요게 딱 바깥에 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뭐 아이스크림 먹는데 뭐 참치, 뱃살 먹는데 해외에서 고압한 음식 수입하고 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선물 자금이다. 무슨 명절 때가 있으면은 김정일이는 수만 명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 대단히 좋은 내복까지, 외제 내복까지 준다 그래요. 외제 내복까지. 심하면 벤처도 선물을 하고 양주도 선물한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사치품을 판매 금지시키고 유엔 결의한 것도 바로 그거죠. 요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일이가 북한 돈을 횡령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횡령범이었다. 국가 경제를 국고를 튼 거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지멋대로 강탈을 해가지고 저 어디 해외에 묻어놨다. 해외 어디 묻어놨느냐? 세 군데죠. 세 군데로 좀 추정이 됩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세계에 있는 검은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그걸 비밀로 유지를 해줍니다. 비밀. 국내법에, 스위스 국내법에 은행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오랜 스위스 은행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이자는 거의 지급도 하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그 스위스 사람들이 돈 버는데 좋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스위스가 물론 시계도 잘 만들지만 이 금융산업을 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검은 자금, 독재자, 하도 저런 데 많이 빼돌리니까 그 나라에서 들고 일러가지고 그 마르코스,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찾아내가지고 한 뭐 6억 달러인지 도로 찾아가기도 하고